그대들의 노년은 안녕하시오. TV를 보면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된 노인들, 자식과는 연을 끊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 한겨울에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쪽방에서 쓸쓸히 잠이 드는 노인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오. 그럴 때면 인생이 참 무상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오. 그들도 젊은 날부터 그런 현실 속에 살지는 않았을진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외롭고 힘겨운 노년을 보내게 했을지 상상하곤 하오. 그렇다면 나는 잘 살아왔는가? 나의 후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며 극복하기 힘든 일에 맞닥뜨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괴로운 일을 젊은 날에 직면하는 것과 노년에 겪는 것은 다르오. 그것이 특히 가까운 이들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오. 어느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몇 년 전 어느 날이었소.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던 김 씨는 이른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소. 김씨, 아직 자? 문 좀 열어봐. 쾅쾅 울리는 소리에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 일어나 앉았소.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소. 김 씨는 슈퍼와 연결된 거주 공간에서 살고 있었는데 종종 이런 점이 불편하곤 했어. 슈퍼 문을 잠가 놓아도 어련히 뒷방에 있겠거니 하여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손님들이 있어. 그 중에서 악질은 이렇게 새벽녘부터 찾아오는 이들이었는데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오래 알고 지낸 동네 노인이었어. 아, 나가요. 그만 좀 두드려요. 동네 사람들 다 깨우겠네. 문을 열기가 무섭게 놓인 장 씨가 들이닥쳤어. 무슨 문을 이렇게 늦게 열어?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김 씨의 투덜거림을 무시하며 장 씨는 소주 2병을 집어들었어. 아이고, 또 이 새벽부터 술을 드십니까? 그건 신경 쓸 것 없고 계산이나 해줘. 주머니에서 꼬깃 탄 지폐 몇 장을 던지듯 건네곤 쌩하니 나가버렸어. 동네에 편의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것도 밤 11시에는 문을 닫고 오전 7시는 되어야 문을 열기 때문에 장 씨는 꼭 슈퍼에 찾아와 술을 사가곤 했어. 거의 매일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또 올 때도 종종 있었어. 방으로 다시 들어가며 이사를 가던지 해야지 하며 투덜거렸어. 또 장씨 아저씨야? 아, 그럼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그 양반밖에 더 있어. 술 사가셔? 그렇게 드시다가는 큰일 나지 싶은데. 그러게나 말이야. 70 먹은 양반이 낯빛도 거무죽죽하고 술 팔기도 찝찝해. 그러고선 얼른 잠이나 더 자자며 누웠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연 김 씨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 슈퍼 앞에 놓인 평상에 웬 여자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 가만 보니 낯이 익은 것이 새벽에 찾아왔던 장 씨의 아내였어.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그러자 장 씨의 아내가 대답했어. 뭐 좀 사려고요. 그러고서는 김 씨를 따라 슈퍼 안으로 들어오더니 소주를 2병 집어 카운터에 올려놓았어. 이미 새벽에 2병 사가셨는데. 아, 좀 부족해서. 소주를 사간 지 3, 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또 술을 사오라고 아내를 보낸 듯 했어. 하는 수 없이 계산하면서도 한마디 보태지 않을 수 없었어. 요새 술이 과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김 씨가 술을 봉지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장 씨의 아내와 눈이 딱 마주쳤어. 김 씨는 더 이어가려던 말을 다시 꿀꺽 삼키고 서둘러 봉지를 쥐어주었어. 장 씨의 아내도 아무 대답 없이 뒤돌아 나가버렸다오. 손님이 오는 소리에 나와본 김 씨의 아내가 의아해했어. 장씨 아저씨네 아줌마 아니야? 맞는데 이 양반이 또 손찌검을 했나 보네.
진짜 큰일 날 양반이네. 뭐? 그래서? 그래서는 뭐 그래서야. 술 2병 더 사서 나갔지. 김 씨의 아내는 노인네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며 한참 동안 열변을 토했어. 예전에는 그러지 않던 양반이 갑자기 횟가닥 해버린 건가? 아이고, 말 조심해. 남의 집안 사정까지 신경 쓰지 말고 바닥이나 쓸어. 참나? 그래도 저렇게 사람을 때리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다음에 보면 한마디 할 거야. 미쳤어? 참견하지 마. 김 씨의 말을 듣는 채도 안 하며 청소에 몰두하는 아내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 정말 한마디 할까 싶어 불안했는데 며칠 뒤 그것이 현실이 되었어. 밤늦은 시간에 슈퍼 문을 닫을까 해서 일어났던 김 씨와 그의 아내는 딸랑 울리는 종소리에 다시 앉았어. 안녕하세요. 그래, 오랜만에 보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장씨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이었어. 작은 아들은 30대 중후반으로 아직 장씨 할아버지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좀처럼 보이는 일이 없었어. 어릴 때부터 보아왔는데 말이 없고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 장씨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나이 35 먹고도 장가도 못 가고 기가 눌려 지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오. 이번에도 아버지 드릴 소주를 사가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 2병을 집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 김 씨가 봉투에 담아주며 인사를 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김 씨의 아내가 끼어들었어. 며칠 전에 아줌마 왔다 가셨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 거 가만히 좀 있어. 김 씨가 화들짝 놀라서 그의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큰아들이 옆에서 좀 막아야지. 엄마 얼굴이 그렇게 될 동안 가만히 있었어? 아, 어머니 얼굴이요? 제가 없을 때 그러셨나 봐요. 낯빛이 어두워지며 말끝을 흐리는데 보고 있는 김 씨가 다 민망했어. 그리고 말이야. 아버지 그렇게 매일 술 드시면 큰일 나. 저도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는 드리는데 그러면서 쓰게 웃는데 그 웃음이 참 불쌍해 보였어.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애먼 아들한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했어. 이 여편네가 괜한 소리 한 거야. 어서 가봐. 네, 그럼 쉬세요. 장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가게를 나서자마자 김 씨가 아내에게 핀잔을 주었어. 이 여자야. 그런 소리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들은 엄마가 맞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힘없는 70살 노인네 하나 못 말려? 말리는지 안 말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날 새벽 김 씨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 또 장씨 할아버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갔는데 김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좀 숨겨주세요. 김 씨를 찾아온 건 장씨 할아버지가 아닌 그의 아내였어. 얼굴엔 지난번과 반대쪽에 멍을 달고 있었고 한쪽 팔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 김 씨는 그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내를 깨웠어. 비몽사몽 일어난 그의 아내도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를 보고 소스라쳤어. 어머나, 평소에도 그녀를 안타깝게 여겼던 김 씨의 아내는 당장이라도 장 씨에게 쫓아갈 것처럼 엉덩이를 들썩거렸다오. 인간이 어떻게 지 마누라를 때려?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그러자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며 그녀를 뜯어말렸어. 그렇게 안 된다고 흐느끼는데 어쩌겠어. 아들도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도망 나온 거는 알아요? 아니야. 넋이 나간 듯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며 울었어. 쾅쾅쾅. 다시 한번 울리는 문소리에 모두가 무척 놀랐어. 김 씨의 아내가 나가보겠다며 슈퍼로 나섰어. 아니나 다를까.
문 밖엔 장씨 할아버지가 버티고 서 있었어. 술 사러 오셨어요? 김씨의 아내가 시치미를 떼며 말하자 장씨 할아버지가 두리번거리며 슈퍼 안을 살펴보았어. 우리 마누라 못 봤나? 네? 이 새벽에 여기에 왜 있겠어요? 장씨 할아버지는 무어라 말을 하려다 말고 뒷방 문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민하다 뒤돌아섰어. 또 찾아내서 두드려 팰까 싶어 얼른 문을 잠그려는데 장씨의 안색도 좋지 않았어. 비틀거리며 걷는 걸음새도 아슬아슬해 보였어. 또 술을 왕창 먹고 손을 올렸나 보다 생각하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어. 에이, 가다가 자빠져 버려라. 늘 장씨 할아버지를 흉봤지만 막상 마주하니 해코지 당할까 무서워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 장씨 아저씨 왔다 갔어. 마누라 어딨냐고 눈이 벌게져서는. 우선 하루 이틀 여기에 있어봐요.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에게 이부자리를 내주며 김씨가 말했어. 김씨 부부는 새벽 한참을 울음소리를 들으며 뒤척거려야 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고 슈퍼문을 열기가 무섭게 장씨의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 어제부터 종일 장씨의 가족들에게 시달리는 기분이 들었어. 혹시 저희 어머니 여기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모습에 아들에게 어디 간다 말도 못하고 뛰쳐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나 싶어 속으로 혀를 찼어. 뒷방에 있다고 알려주려다가 유약한 작은 아들의 성격을 알고 다시 입을 다물었어. 괜히 알려주었다가 지 아버지에게 추궁당해서 말해주기라도 할까 봐였어. 어제부터 왜 자꾸 여기에서 찾어? 안 오셨어? 네. 혹시라도 오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러더니 돌아섰어. 둘째 아들 왔다 갔어요. 방으로 들어가 말하자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가 놀라며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어. 아이고, 큰아들한테라도 연락해 보시던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시던가 해야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아요? 여보, 당신이 가서 좀 얘기해봐. 뭐? 내가?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이 김씨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어. 그럼 당신이 가야지 우리가 가. 평소 남일에 끼어드는 것을 꺼리던 김씨가 아내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색했어. 내가 가서 뭐라고 하라는 거야?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해야지. 내가 무슨 경찰이야? 그러자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같은 동네 이웃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 한참을 설교를 들어야 했어. 평소에도 오지랖이 넓고 정의감이 넘치던 아내였지만 이런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안 가면 내가 가?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도 그런 그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 그러지 마. 그냥 모른 척 해줘. 뭘 모른 척해요?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 말이지. 안 그러던 분이 근 1년간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또 말문을 닫았어. 그리고 하루 종일 아내에게 시달린 김씨가 그날 밤 말했어. 아, 알았어.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다녀올게. 그러고선 봉지에 소주 2병을 담았어. 아무래도 부드럽게 말을 꺼내려면 뭐라도 주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술을 담았다가 괜히 또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서 도로 꺼낸 뒤에 술 대신 캔커피 몇 개를 넣고 슈퍼를 나섰어. 가면서도 이건 아니지 싶었는데 아내가 하도 난리를 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 장씨 할아버지는 슈퍼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어. 이곳에서 오래 산 동네 사람들끼리는 당연한 듯 서로의 집을 알고 있었다오. 파란 대문 앞에 선 김씨는 한숨을 한번 푹 쉬고 대문을 밀었어. 이 동네에서 대문을 잠그고 사는 사람이 없어 거리낌이 없었어. 집에 계십니까? 하며 들어가는데 와장창 하는 소리에 놀라 어깨가 들썩했어.
뒤이어 집안 살림이 다 박살나는 소리가 나는데 부인이 없으니 장씨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아들을 잡는 듯 했어. 아무리 그래도 나이 40 가까이 먹었으면 어디 가서도 대접받을 나이인데 노인네가 아들까지 때리니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됐다 싶었어. 김 씨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러곤 그대로 굳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이 노인네가? 형한테 그 돈 다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건 네 형이 예전에 우리 집 힘들 때 그동안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메꾸라고 줬던 거야. 그건 네 형 돈이라서 돌려준 거고. 그게 왜 형 돈이야? 같은 형제인데 나는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형은 돈 받아서 집 사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취직도 못하고 빌붙어 있다고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난 돈 한 푼 없이 여자는 어떻게 만나고 엄마 아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평소엔 크게 말하는 법이 없이 소심해 보이던 작은 아들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댔어. 작은 아들의 오른팔은 위로 올라가 있었고 그의 앞엔 장씨 할아버지가 힘없이 앉아 있었어. 그리고는 끝내 아들 팔이 그에게 휘둘러졌다오. 화들짝 놀란 김 씨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장씨 할아버지 앞을 막아섰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김 씨의 존재를 알아차린 둘째 아들은 잠시 놀라는 듯 했으나 팔을 고쳐들었어. 아저씨,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나가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둘도 없이 귀하게 키웠다. 그렇게 귀하게 키워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보죠? 우리 마누라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일러뒀으니까 곧 올 거야. 그만해. 그러자 작은 아들은 장씨 할아버지를 향해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떴어. 형한테 전화해서 그 돈 다시 붙이라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도대체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서슬퍼런 외침에 듣고 있던 김 씨의 간담이 서늘해졌다오. 그리고는 장씨 할아버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장씨 할아버지가 괴로운 낯으로 눈물을 흘렸다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품에 놓고 키운 자식이 저렇게 된 건 다 내 업보가 아니겠나? 뒤이어 전해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어. 장씨 할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아내는 마트 농산물 코너에서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았어.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10살 차이가 났는데 터울이 있어서 모두 작은 아들을 예뻐했어. 어려서부터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작은 아들이 걱정되어 만지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며 키웠다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다 해줬고 버릇없이 굴어도 그저 예쁘다 귀엽다 했어. 그게 화근이었을까?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립했고 몇 년 뒤 대학에 들어간 작은 아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하게 되었어. 그러고선 게임에 빠졌어. 처음엔 작은 아들 눈치를 보며 지켜보던 장씨 부부도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 나이는 먹어가는데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는 아들에게 조언을 하자 작은 아들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짜증을 부리다 나중에는 난폭한 성미를 보여 장씨 부부도 그를 말릴 엄두를 못 냈어. 그렇게 살기를 한참 그래도 내 자식이라 혼자 늙어갈까 무서워 선이라도 보게 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 대화를 몇 번 나누어 본 상대방이 모두 거절했던 것이요.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니 장씨 부부도 포기를 했고 작은 아들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어. 둘째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핑계로 부모가 벌어오는 돈을 쓰며 살았어. 그러다 장씨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철물점이 문을 닫게 생겼었다오. 경제난에 허덕이던 장씨에게
큰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그간 번 돈이라며 큰 돈을 내주었어. 그 돈으로 급한 불을 껐고 그때부터 큰아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었어. 큰아들도 곧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한 푼도 없이 보낼 순 없을 노릇 아니겠어? 그래서 몇 년간 모아 그 돈을 만들어 큰아들에게 돌려주었어. 그게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1년 전 그 사실을 알게 된 작은 아들이 부모에게 해코지하기 시작한 것이요. 밖에서 무시를 당하는 게 능력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부모를 축내며 잘 먹고 잘 살던 작은 아들은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줬다 생각하고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 작은 아들은 1, 2년 전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하루 대부분 술독에 빠져 있었어. 장씨 부부는 아들에게 모시겨 그의 술을 사다 날랐어. 집에 쌓이던 술병이 점점 늘자 작은 아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끝내는 장씨 부부와 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폭력까지 쓰게 된 것이요. 틈만 나면 어서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돌려받으라고 닥달을 했는데 큰아들은 무서웠던 작은 아들은 직접 따지지는 못하고 만만한 부모만 잡는 것이요. 처음 휘둘렀던 팔에 서로가 놀랐지만 처음만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쉬워졌고 이내 죄책감도 사라졌어.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에게 가해졌던 폭력의 범인은 장씨가 아닌 그의 작은 아들이었던 것이요. 큰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장씨 부부는 그저 하루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랐지만 최근 들어 심해지는 학대에 견디기가 힘들어졌어. 왜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자식에게 맞고 있다는 말을 하나? 미워도 내 자식인데 감옥이라도 가면 어떡해? 그렇다고 이렇게 험한 꼴을 보세요. 그 나이 먹도록 독립도 못하게 키운 내 잘못이지. 너무 사랑해서 잘못되는 줄도 몰랐어. 장씨 할아버지 아내도 차라리 남편에게 맞는다는 오해를 받는 게 나으면 나았지. 아들에게 맞고 산다는 소리는 죽어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오. 장씨 할아버지도 그의 아내도 결코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아 김 씨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어. 요즘 들어 노인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듣게 된다오. 그중 많은 수가 자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라오.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사랑과 헌신을 받으며 자라온 존재가 가해자가 되고 부모가 피해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나 싶어 두렵고 슬프기도 하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낌없이 사랑을 주어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스스로 살 수 있는 독립심을 키우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듯하오. 그 말은 우리가 자식을 놓아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따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4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노년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비참하게 생활하는 노인, 요양원에 버려두고 다시는 찾지 않는 자식. 이런 이야기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어. 이런 일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으려면 자식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나쁜 부모, 나쁜 자식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평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자식과의 적당한 거리는 필수적인 것이요. 자식들도 홀로 서기가 필요하지만 부모에게도 홀로 서기가 필요하오. 품 안에 끼고 있는 자식을 놓아주고 나의 인생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노년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연인 관계처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짐이 될 수 있듯이 부모도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고 살아야 하오.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남는 건 실망밖에 없어. 나이 들어 비참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조심해야 하고 자식도 조심해야 하는데 그 둘을 모두 조심하면 더 좋소. 건강하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년을 만들어야 하오. 늙어서도 자식에게 독립하지 못한다면 그 끝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요. 독립한다는 것은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잘 사는 것을 말하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보게 되었어.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한다오. 나는 나이 들어도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